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요, 해피데이 주머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머니 만드실 때 끈이 들어가는 부분, 봉제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상품 원단에 그 끈이 들어가는 부분을 봉제를 해서 원단을 포함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봉제가 되어 있죠. 안쪽 면에 이 부분 오버로까지 되어서 봉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늬를 바느질하고 옆선만 바느질 해주시면 주머니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무늬들 같은 경우에는 펠트지에 예쁜 무늬가 찍혀져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잘라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바느질 방법이라던가 단추도 달아볼 수 있는 해피데이 주머니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구성품은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원단은 끈이 들어가는 이 윗부분을 봉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만들기가 쉬우실 거예요. 양쪽 끈이 들어가는 부분은 바느질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펠트지에 예쁜 무늬가 프린트 되어 있죠. 실, 바늘, 끈, 단추까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무늬 펠트지를 잘라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사각 테두리를 잘라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 것들도 다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원단에다가 하나씩 바느질 해볼까요? 자, 일단 이 바늘은 저희가 바늘통에 각 조금씩 사이즈가 다른 바늘 2개를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편하신 바늘을 사용하셔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저는 바늘기가 조금 더 큰 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실은 바늘에 껴서 양쪽 끝을 묶으면 2줄이 되거든요. 2줄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요 원단은 양쪽에 마감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반을 접어서 나중에 옆선만 바느질하면 주머니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요거를 요렇게 일단 반 접히는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꾹 한번 눌러 주시면 이 부분이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 하시면 돼요. 자, 주머니에서 보통 사용되는 바느질은 박음질 내지 홈질이에요. 그래서 요 박음질하고 홈질을 먼저 연습을 좀 해볼까요? 원단에다가 여기 가장의 선을 그어서 이 선을 따라서 박음질이나 홈질을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뺍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거든요.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바늘을 한 땀 뒤로 넣어서 앞쪽으로 자, 요렇게 바늘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한 땀 뒤로 가서 앞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다시 나와 있는 실에 한 땀 뒤쪽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박음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하시면 되고요.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은 자, 실이 겹쳐져 있죠. 실이 겹쳐지도록 바느질이 돼요. 자, 이번에 매듭을 짓고 이번에는 홈질을 한번 해볼까요? 홈질은 앞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박음질은 한 땀 뒤로 갔잖아요. 근데 홈질은 앞으로만 가요. 자, 보세요. 매듭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한 땀 앞으로 갑니다. 한 땀, 그리고 다시 한 땀 앞으로. 그러면 홈질은 이런 모양이 되죠?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뒷면은 여기 아까 박음질이었고요. 뒤쪽에선 앞과 똑같죠. 뒷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는 게 홈질이에요. 매듭을 지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반박음질을 한번 해볼까요? 반박음질은 박음질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들어가는 땀의 위치만 좀 달라지는 것 뿐이거든요. 실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빼시고요. 나와 있는 실에 뒤로 들어가서 앞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반박음질은 반만 들어가요. 자,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뺍니다. 나와 있는 실에 반 땅 정도 뒤로 가서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이거는 반박음질이 돼요. 다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반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반박음질을 했어요. 뒤쪽에서 보면 자, 요게 박음질이고요. 홈질, 반박음질. 박음질하고 거의 모양이 유사하죠. 근데 겹쳐지는 부분이 조금 작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박음질하고 반박음질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단추를 한번 달아볼게요. 원하는 위치에 단추를 올려놓고요. 이 단추를 달아줄 건데 지금 별 단추는 단추 구멍이 두 개가 있죠. 두 구멍 단추를 다실 때는 매듭을 지어서 단추 구멍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바늘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구멍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되거든요. 무늬로 단추를 달 때는 바탕 원단하고 단추를 밀착시켜야지만 나중에 사용하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실을 쫙 당겨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추를 채워서 여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추를 달게 되면 여기 바탕 원단하고 단추하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실을 지금 제가 두 번 단추구멍하고 원단을 바느질 했는데 쫙 당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원단에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느슨하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공간이 살짝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기면 이 사이로 원단으로만 바늘을 빼신 다음에 단추 아랫부분으로 감아 주시면 이렇게 살짝 기둥이 생겨요. 그러면 단추와 원단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으로 단추 구멍을 끼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단추를 다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용도에 따라서 이게 무늬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 바탕 원단에 바짝 붙여서 쫙 당겨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진짜 단추 구멍에 단추로 쓸 거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추 구멍에 실기둥을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기둥이 만들어졌으면 다시 바늘을 이쪽으로 빼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돼요. 작은 무늬들을 바느질 해볼까요? 무늬를 바느질 할 때는 감짐질을 하실 수도 있고요. 홈질로 바느질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느질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사이즈가 얘는 지금 한 1.5cm도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거를 바느질 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가운데만 한번 바느질을 해줘도 고정이 돼요. 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테두리를 전체를 바느질 해줘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얘가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한 땀, 그냥 단추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단추구멍에 아까 여기 요 별단추를 달았던 것처럼 단추구멍을 통과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작게 건너뛰어서 뒤로, 자, 이렇게만 해줘도 고정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부족할 것 같으면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끝부분이 이렇게 떠지는 형태로 붙일 수 있겠죠. 자, 하트를 원하는 위치에 올려 놓고요.
감침질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주시고요. 하트 위쪽에서 실이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실을 넣으실 때는 하트 끝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얹어지는 원단의 모양에 따라가면서 바느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탕 원단을 돌려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게 감침질이에요. 자, 뒤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바느질이 됐죠? 자, 이제 라벨을 한번 바느질 해볼까요? 라벨은 여기 요 위치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늬를 바느질 하실 때 끝부분은 저희 끝부분은 옆선을 바느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끝에서 1cm 정도는 여유를 두고 바느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라벨을 위치를 이 정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라벨을 바느질 해주셔야 되는데, 라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바느질 할 때 보통 이 사각을 다 바느질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쪽 끝을, 양쪽 끝부분만 바느질해서 고정을 해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얘는 펠트지이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형태로 나오지만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라벨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훨씬 얇고요. 그런 경우에 양쪽 끝부분에 박음질이나 홈질을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여기를 바느질 한다고 하면 원단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가 이 부분이 짧고 이 부분이 넓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채 접듯이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손을 잡아주시면 돼요. 위치해 놓고 여기 끝에서 살짝 안쪽에 2-3mm 안쪽에서 박음질이나 홈질 같은 걸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좀 더 편한 바느질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느질의 반쪽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쪽에서 매듭을 짓고 다시 요 반대쪽으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뒤쪽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여기가 매듭을 지어졌는데 이 부분을 바느질하고 난 다음에 매듭을 짓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렇게 하시면요, 쓰시면서 불편하세요. 실이 여기에 이만큼 걸쳐져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을 넣을 때 여기 실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쪽 부분에 매듭을 다 짓고 다시 시작을 하실 때는 꼭 잘라서 다시 연결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바느질을 해볼까요? 자, 지금처럼 별도의 덧대어지는 원단이 없어도 술을 놓아서 원하는 무늬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 보시고요. 이번에 반대쪽에 큰 무늬를 한번 바느질 해볼까요? 이게 위치를 잡으실 때 얘가 조금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주머니 크기에 비해서 이게 좀 큰 편이라서 너무 위쪽으로 가면 끈을 당겼을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좋고요. 시침질은 바느질을 정식 바느질을 하기 전에 이 원단을 고정을 한번 하는 거예요. 한 땀 크게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침질한 실은 바느질이 끝나고 빼내는 실이거든요. 위치만 고정을 할 거예요. 큼직하게. 자, 이렇게 시침질을 먼저 해주면 위에 원단이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둘레를 바느질하기가 훨씬 편해져요. 둘레를 홈질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질은 앞으로만 간다고 말씀드렸죠? 홈질을 다 했죠. 이제 아까 시침질한 실을 제거해 주세요. 네, 주머니를 완성을 해볼 건데요. 이쪽 컷과 반대쪽 컷이 맞대어지도록 안쪽 면이 겉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원단을 접어 놓으시고요. 옆선을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윗부분은 바느질이 다 되어 있으니까 옆선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1cm를 박음질로 이 옆선을 바느질 할 건데요. 지금 접혀져 있는 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 봉제가 되어 있는 선까지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위치를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미리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위치를 표시를 해 놓으셔도 괜찮아요. 시침핀이 있으시면 시침핀으로 먼저 고정을 하시고 박음질 해볼까요? 바늘땀은 가능하면 작게 하시면 되고요. 3mm 내외가 되도록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실은 조금 살짝씩 당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 하시면 돼요. 원단이 약간씩 우는 것 같아도 안쪽에서 뒤집어 줄 거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고요. 원단을 2개를 당기고 있는데요. 세게 당겨야 이 정도 보이는데 지금은 그냥 봐도 느슨하게 당기면 이 정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을 당긴다는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 해주시면 훨씬 예쁘게 바느질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봉제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바느질을 다 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줄을 한번 그어서 바느질 해볼까요? 살짝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를 한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바느질 해주셔도 되거든요.
양쪽 옆선 바느질이 다 되었죠? 근데 옆선 부분은 지금 오버럭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올이 이렇게 풀려요. 올 풀림 방지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끝부분을 먼저 자 이렇게 끝을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옆선 요 바느질한 요 부분만큼 여기 휘감치기를 해서 풀리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무늬 바느질하고 옆선 바느질까지 다 되었고요. 자, 원단을 뒤집어 주세요. 저희가 넣어드린 끈을 반으로 자르셔서요. 한쪽 끈을 옷핀에 묶으셔서 끈을 통과시켜 주실 건데, 자, 여기 왼쪽 편에서 시작하시든 오른쪽에서 시작하시든 상관없고요. 요렇게 한번 나오고요. 반대쪽에서 다시 요렇게 교차가 돼서 나오게 할 거예요. 자, 해볼까요? 자, 다른 하나를 옷핀에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끈이 나와 있지 않은 이쪽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끈이 양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우를 이렇게 끈을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요. 끝부분을 묶어 주시면 되는데 실을 당기면 이렇게 될 거니까요. 원하시는 길이로 적당히 길이를 맞춰서 여기 두 끈을 원하는 길이로 끈을 묶어서 자, 이렇게 해피데이 주머니가 완성이 되었어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